아이들이 즐겁게 재미있게 다닐 수 있는 그거 하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점은 학교가 너무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얼마 전에 제 예전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서 아이들 학교 다니고 있는데 만족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봐 주셨어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은 지금 베트남 호치민 VAS라는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고요. 다닌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리뷰나 후기를 올리기가 참 애매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그동안 한 달간 다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요. 만족의 기준은 사람마다 달라서 사실은 제 교육관, 가치관이 일반적인 것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서 이게 절대적인 해답이 될 수는 없을 겁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VAS는 학비가 약 1,000만 원 정도예요. 1년에.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에 그 정도 하고, 유치원생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저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시간표 상에 보면은 오전에는 베트남어로 수업을 하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서 오후에는 영어로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밥은 하루에 3번 정도 먹는데요. 일단 아침에 가면 7시부터 아침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점심때 낮잠 자기 전에 점심을 한번 먹고, 학교 끝나고 오기 전에 오후 간식을 한번 먹습니다. 그렇게 3번의 음식물 섭취를 하는 거죠. 그래서 메뉴는 학교에서 가정으로 보내줍니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3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나 할 수 있고, 유치원 같은 경우는 2가지 중에서 선택 하나, 이 정도이더라고요. 어쨌든 고를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선생님들과의 소통은 일단은 선생님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 담임 선생님이 계셔서 메신저로 주로 소통을 하고, 학생 노트가 있어요. 그 스케줄러 노트에다가 스케줄이나 공지사항, 준비물, 숙제 이런 것들을 적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나머지 숙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이의 오늘 학교 생활 태도를 평가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서 어플을 가지고 그렇게 공지사항 전달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생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결국 아이들이 즐겁게 재미있게 다닐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약 한 달 됐는데 둘 다 즐겁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갔다 와서도 재미있어 하고, 큰아이 같은 경우는 알파벳 글자 쓰는 숙제가 매일 있는데 그것도 혼자서 잘 해나가고 있고요. 유치원은 숙제가 없고요. 학습적인 부분은 학습을 위해서 학습을 하는 게 아니라 생활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들은 그렇게 기대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베트남어 배워온 거를 얘기한다거나, 아니면은 유치원은 영어를 더 많이 쓰는지 작은 아들은 영어 배워온 거를 막 이것저것 얘기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얘를 굳이 막 공부를 시키지 않았어도 학교에서 대화를 하고 말을 하고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을 하는구나 라고 제가 노린 대로 지금까지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업은 한 교실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체육은 체육, 에어로빅, 수영 이런 수업들이 있고, 음악 같은 경우에도 유치원, 초등학교 모두 건반을 배웁니다. 피아노, 신서사이저, 전자 피아노, 그걸로 이제 조금씩 배워오는 거를 집에서 와서 얘기를 합니다. 도레미파 솔라시도라든지, 건반을 어떻게 오늘 쳤다든지, 무슨 노래를 자기가 연주했다든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와서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아무튼 뭔가를 배워왔구나 하고 제가 알 수 있는 거죠. 장단점이라는 거를 뽑아보자면, 장점은 애들이 재미있게 다닌다는 점이에요. 그거 하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힘들어, 안 갈래, 무서워, 재미없어, 어려워 이런 말 하지 않고, 오늘 재밌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걸 배웠어요, 그렇게 제잘제잘 학교 끝나고 와서 떠든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만족입니다. 단점은 학교가 너무 늦게 끝나요. 초등학교 유치원인데
4시 45분에 버스가 옵니다. 아침 6시 50분에 버스를 타고 가는데 오후 4시 45분에 끝나서 버스를 내리면 집에 오면 5시죠. 그래서 잠깐 씻고 뭐 물 마시고 조금 놀면 6시? 그럼 6시에 이제 밥 먹고 7시? 7시에 잠깐 놀이터에 나가서 놀다 오면 8시? 8시에 숙제하면 뭐 8시 반? 그렇게 하면 조금 있으면 9시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찍 재우려고 합니다. 보통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저희 아이들은 그동안에 기관을 다니지 않으면서 저랑 24시간 하루 종일 놀면서 살아왔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두 시간 저녁 때 잠깐 막 짬내서 숙제하다가 밥 먹다가 놀다가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특히 저희 큰아들이 며칠 전에는 엉엉 울면서 엄마 왜 이렇게 하루가 짧은 거예요. 놀지도 못했는데 벌써 밤이 됐고, 그렇게 하루가 가는 거를 되게 아쉬워하고 슬퍼합니다. 주말에도 집에서 이제 낮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해가 어둑어둑하면 엄마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하루가 너무 짧아요. 왜 벌써 밤이 됐어요. 그렇게 놀고 싶어하는 아이인데 학교가 늦게 끝나다 보니까 조금 저랑 같이 보내는 시간도 좀 적고 개인적으로 놀 수 있는 시간이 좀 적어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단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크게 단점은 없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굳이 대학교에 보낼 생각이 없기 때문에 성적이 중요하지도 않고 말 그대로 삶을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서 자기가 뭐 흥미를 붙이는 학문이 있으면 공부를 더 하면 되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대학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준비해서 갈 거고요. 뭐 몇 년이 걸리더라도 가는 거죠. 그래서 꼭 이렇게 학교를 보내는 게 학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삶을 사는 과정 중에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학교든 저 학교든 사실은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었습니다. 학교에 잘 다녀주니까 제가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학교를 보낸 것도 맞고, 공부적인 것보다는 생활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뭔가를 배울 수 있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려면 다양한 활동을 하고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낸 이 학교에서 아이들이 잘 다녀주고 있어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학교가 좋은 학교다라는 거는 우리의 아이랑 잘 맞는 학교인 거겠죠. 사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어느 학교를 가도 잘 다닐 거라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학교에 와서 한국에서는 배우지 못하는 여러 가지 체험들, 경험들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다니면서 중간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문제니까 별로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기 한번 입학했다고 해서 평생 여기를 다녀야 되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지금 상황에서 보자면 아이들이 한 달 동안 굉장히 즐겁게 잘 다녔고 앞으로도 좀 잘 다녀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